저속노화 마인드셋, 100세 시대의 새로운 생존 전략 인생을 즐기면서 성공도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는 없을까? 1과 3. 즐거움과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성공, 즐거움, 건강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 앞에서 늘 하나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배워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속노화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더 오래 사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빛나는 나 자신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영감을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 국민 간식이었던 떡볶이의 판매량이 줄고 즉석밥 시장에서는 흰쌀밥 대신 통곡물밥의 매출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음료수 냉장고의 절반은 제로 슈거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죠. 혈당 스파이크를 걱정하고 붉은 고기 대신 닭고기나 콩, 두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현상. 바로 저속노화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저속노화는 단순히 렌틸콩을 삶아 먹거나 특정 음식을 멀리하는 유행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우리 삶의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몸과 마음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열쇠가 바로 우리 뇌에 있다고 말합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 건강검진표 마지막 장에늘 인쇄되어 있던 이 뻔한 조언들은 사실 우리 뇌를 최적화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생활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의 CEO라 불리는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전두엽 기능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편도체의 흥분은 가라앉고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지죠. 특히 안화 전두엽이라는 부분은 우리 몸의 쾌감 게이지 역할을 하는데 이 센서가 예민해지면 작은 즐거움에도 큰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극적인 단맛, 짠맛에만 반응했다면 이제는 식재료 본연의 담백한 맛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건강한 생활 자체가 즐거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갓생, 욜로, 그리고 저속노화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갓생은 성공을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며 치열하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 회사 임원처럼 살아남기 위해 하루 4시간 반만 자며 버티는 삶이죠. 반면 욜로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삶입니다. 굵고 짧게 살겠다며 건강을 돌보지 않는 삶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속노화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재미없게 건강만 챙기는 삶이라고 오해받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함께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비밀은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뇌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수학자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4시간 정도만 집중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들 역시 하루 4시간 내외의 초집중 연습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산책, 근력 운동, 충분한 잠처럼 자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경주에 나가는 레이서가 경주 시간보다 차를 정비하고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망가진 차로 계속 달리기만 하면
결국 경주를 망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가 잠을 1시간만 줄여도 우리 뇌 기능은 소주 한 병을 마신 것과 같은 상태로 떨어집니다. 만약 매일 4시간 반만 자는 임원이 있다면 그는 사실상 매일 소주 2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업무 성과가 떨어지니 더 오래 일해야 하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잠을 못 자니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전두엽 기능은 더욱 마비됩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단기적인 쾌락, 즉 술이나 담배,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고 몸과 정신은 빠르게 망가져갑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15시간을 일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자신을 갈아 넣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셨죠. 하지만 지금은 지식산업 사회입니다. 만취 상태의 뇌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돌봄을 통해 뇌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했을 때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높은 생산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갓생과 저속노화가 함께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욜로는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는 도파민의 2가지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술, 설탕, 쇼핑, 소셜미디어 쇼츠처럼 즉각적이고 강렬한 쾌감을 주는 설탕 같은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처음에는 큰 즐거움을 주지만 반복될수록 즐거움의 크기는 줄어들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중독과 스트레스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죠. 반면 2번째 도파민은 운동, 글쓰기, 악기 연주, 명상, 깊이 있는 대화처럼 약간의 노력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얻을 수 있는 잡곡밥 같은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혈당처럼 서서히 오르며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줍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부작용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돌봄을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잡곡밥 도파민을 누리게 됩니다. 과정을 즐길 줄 알게 되고 결과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없이 높은 성취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욜로와 저속노화가 만나는 지점, 즉 건강한 방식으로 삶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때 고통스러워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산업화 시대의 구호처럼 정해진 속도와 거리에 자신의 몸을 억지로 맞추려 하죠.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의 소리를 무시하고 부상과 탈진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진정한 달리기는 경쟁이 아닌 명상에 가깝습니다. 떠오르는 해의 색깔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내 몸의 관절과 호흡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 이른바 존투 운동은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고 지방을 태우는 능력을 길러주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체력을 꾸준히 향상시킵니다. 생명은 너무 편안해도 너무 과격해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호르메틱 곡선이라 불리는 이 원리는 우리 삶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적당한 근육 운동은 근성장을 이루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을 녹입니다. 이 원리의 핵심은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최적의 지점, 바로 골딜락스 존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양극단을 오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을 갈아 넣어 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가속노화를 미덕으로 여겼고 은퇴 후에는 모든 성장을 멈추고 TV만 보며 무력하게 늙어가는 가속 노쇠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속노화 마인드셋은 이 양극단을 거부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골딜락스 존을 유지하며 굵고 긴 삶을 살아가자는 제안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아야 한다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가 될까요?
많은 연구들은 자기 돌봄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는 슈퍼에이저들에게 주목합니다. 이들은 70, 80대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을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식과 경험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정지능은 오히려 계속해서 발달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은퇴하지 않는 현역 마인드셋을 가지고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즐기며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죠. 미래의 100세 시대는 하나의 직업, 즉 본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양한 부캐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꾸준히 발전시키다 보면 어느새 부캐가 본캐가 되기도 하고 그 과정 자체가 노쇠와 치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이 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노화 궤적은 90%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유전자와 운의 영향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적립식 펀드처럼 건강과 성장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굵고 긴 삶을 만들어간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금 흐름은 풍부해지고 나갈 돈은 줄어들고 무엇보다 아프지 않으니 간병비 걱정도 없습니다. 인간의 건강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건강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하고 뿌리가 튼튼하려면 흙이 좋아야 합니다. 여기서 흙은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뿌리는 그 관점에서 비롯된 삶의 운용 원칙이며 줄기는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삶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해야 한다는 잘못된 관점의 흙 위에서 무조건 오래 일하고 잠을 줄여야 한다는 이태로운 원칙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흙을 갈아엎어야 할 때입니다. 자기 돌봄이 곧 최고의 성과를 내는 방법이며 건강한 즐거움이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든다는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쓰고, 읽고,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우리가 그동안 귀찮아했던 이 활동들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자 삶을 가장 빛나게 할 최고의 투자. 저속노화 마인드셋, 100세 시대의 새로운 생존 전략. 인생을 즐기면서 성공도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는 없을까? 일과 삶, 즐거움과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성공, 즐거움, 건강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 앞에서 늘 하나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배워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속노화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더 오래 사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빛나는 나 자신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영감을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 국민 간식이었던 떡볶이의 판매량이 줄고 즉석밥 시장에서는 흰쌀밥 대신 통곡물밥의 매출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음료수 냉장고의 절반은 제로 슈거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죠. 혈당 스파이크를 걱정하고 붉은 고기 대신 닭고기나 콩, 두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현상. 바로 저속노화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저속노화는 단순히 렌틸콩을 삶아 먹거나 특정 음식을 멀리하는 유행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우리 삶의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몸과 마음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열쇠가 바로 우리 뇌에 있다고 말합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 건강검진표 마지막 장에 인쇄되어 있던 이 뻔한 조언들은 사실 우리 뇌를 최적화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의 CEO라 불리는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전두엽 기능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편도체의 흥분은 가라앉고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지죠. 특히 안화 전두엽이라는 부분은 우리 몸의 쾌감 게이지 역할을 하는데 이 센서가 예민해지면 작은 즐거움에도 큰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극적인 단맛, 짠맛에만 반응했다면 이제는 식재료 본연의 담백한 맛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건강한 생활 자체가 즐거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갓생, 욜로, 그리고 저속노화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갓생은 성공을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며 치열하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 회사 임원처럼 살아남기 위해 하루 4시간 반만 자며 버티는 삶이죠. 반면 욜로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삶입니다. 굵고 짧게 살겠다며 건강을 돌보지 않는 삶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속노화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재미없게 건강만 챙기는 삶이라고 오해받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함께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비밀은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뇌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수학자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4시간 정도만 집중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들 역시 하루 4시간 내외의 초집중 연습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산책, 근력 운동, 충분한 잠처럼 자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경주에 나가는 레이서가 경주 시간보다 차를 정비하고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망가진 차로 계속 달리기만 하면 결국 경주를 망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가 잠을 1시간만 줄여도 우리 뇌 기능은 소주 한 병을 마신 것과 같은 상태로 떨어집니다. 만약 매일 4시간 반만 자는 임원이 있다면 그는 사실상 매일 소주 2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업무 성과가 떨어지니 더 오래 일해야 하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잠을 못 자니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전두엽 기능은 더욱 마비됩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단기적인 쾌락, 즉 술이나 담배,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고 몸과 정신은 빠르게 망가져갑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15시간을 일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자신을 갈아 넣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셨죠. 하지만 지금은 지식산업 사회입니다. 만취 상태의 뇌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돌봄을 통해 뇌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했을 때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높은 생산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갓생과 저속노화가 함께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욜로는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는 도파민의 2가지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술, 설탕, 쇼핑, 소셜미디어 쇼츠처럼 즉각적이고 강렬한 쾌감을 주는 설탕 같은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처음에는 큰 즐거움을 주지만 반복될수록 즐거움의 크기는 줄어들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중독과 스트레스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죠. 반면 2번째 도파민은 운동, 글쓰기, 악기 연주, 명상,
깊이 있는 대화처럼 약간의 노력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얻을 수 있는 잡곡밥 같은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혈당처럼 서서히 오르며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줍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부작용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돌봄을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잡곡밥 도파민을 누리게 됩니다. 과정을 즐길 줄 알게 되고 결과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없이 높은 성취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욜로와 저속노화가 만나는 지점, 즉 건강한 방식으로 삶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때 고통스러워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산업화 시대의 구호처럼 정해진 속도와 거리에 자신의 몸을 억지로 맞추려 하죠.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의 소리를 무시하고 부상과 탈진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진정한 달리기는 경쟁이 아닌 명상에 가깝습니다. 떠오르는 해의 색깔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내 몸의 관절과 호흡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 이른바 존투 운동은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고 지방을 태우는 능력을 길러주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체력을 꾸준히 향상시킵니다. 생명은 너무 편안해도 너무 과격해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호르메틱 곡선이라 불리는 이 원리는 우리 삶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적당한 근육 운동은 근성장을 이루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을 녹입니다. 이 원리의 핵심은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최적의 지점, 바로 골딜락스 존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양극단을 오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을 갈아 넣어 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가속노화를 미덕으로 여겼고, 은퇴 후에는 모든 성장을 멈추고 TV만 보며 무력하게 늙어가는 가속노쇠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속노화 마인드셋은 이 양극단을 거부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골딜락스 존을 유지하며 굵고 긴 삶을 살아가자는 제안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아야 한다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가 될까요? 많은 연구들은 자기 돌봄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는 슈퍼에이저들에게 주목합니다. 이들은 70, 80대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을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식과 경험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정지능은 오히려 계속해서 발달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은퇴하지 않는 현역 마인드셋을 가지고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즐기며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죠. 미래의 100세 시대는 하나의 직업, 즉 본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양한 부캐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꾸준히 발전시키다 보면 어느새 부캐가 본캐가 되기도 하고 그 과정 자체가 노쇠와 치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이 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노화 궤적은 90%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유전자와 운의 영향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적립식 펀드처럼 건강과 성장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굵고 긴 삶을 만들어간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금 흐름은 풍부해지고 나갈 돈은 줄어들고 무엇보다 아프지 않으니 간병비 걱정도 없습니다. 인간의 건강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건강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하고 뿌리가 튼튼하려면 흙이 좋아야 합니다. 여기서 흙은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뿌리는 그 관점에서 비롯된 삶의 운용 원칙이며 줄기는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삶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해야 한다는 잘못된 관점의 흙위에서
무조건 오래 일하고 잠을 줄여야 한다는 이태로운 원칙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흙을 갈아엎어야 할 때입니다. 자기 돌봄이 곧 최고의 성과를 내는 방법이며 건강한 즐거움이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든다는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쓰고, 읽고,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우리가 그동안 귀찮아했던 이 활동들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자 삶을 가장 빛나게 할 최고의 투자. 저속노화 마인드셋, 100세 시대의 새로운 생존 전략. 인생을 즐기면서 성공도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는 없을까? 일과 삶, 즐거움과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성공, 즐거움, 건강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 앞에서 늘 하나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배워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속노화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더 오래 사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빛나는 나 자신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영감을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 국민 간식이었던 떡볶이의 판매량이 줄고 즉석밥 시장에서는 흰쌀밥 대신 통곡물밥의 매출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음료수 냉장고의 절반은 제로 슈거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죠. 혈당 스파이크를 걱정하고 붉은 고기 대신 닭고기나 콩, 두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현상. 바로 저속노화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저속노화는 단순히 렌틸콩을 삶아 먹거나 특정 음식을 멀리하는 유행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우리 삶의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몸과 마음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열쇠가 바로 우리 뇌에 있다고 말합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 건강검진표 마지막 장에늘 인쇄되어 있던 이 뻔한 조언들은 사실 우리 뇌를 최적화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생활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의 CEO라 불리는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전두엽 기능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편도체의 흥분은 가라앉고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지죠. 특히 안화 전두엽이라는 부분은 우리 몸의 쾌감 게이지 역할을 하는데 이 센서가 예민해지면 작은 즐거움에도 큰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극적인 단맛, 짠맛에만 반응했다면 이제는 식재료 본연의 담백한 맛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건강한 생활 자체가 즐거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갓생, 욜로, 그리고 저속노화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갓생은 성공을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며 치열하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 회사 임원처럼 살아남기 위해 하루 4시간 반만 자며 버티는 삶이죠. 반면 욜로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삶입니다. 굵고 짧게 살겠다며 건강을 돌보지 않는 삶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속노화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재미없게 건강만 챙기는 삶이라고 오해받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함께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비밀은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뇌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수학자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4시간 정도만 집중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들 역시 하루 4시간 내외의 초집중 연습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산책, 근력 운동, 충분한 잠처럼 자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경주에 나가는 레이서가 경주 시간보다 차를 정비하고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망가진 차로 계속 달리기만 하면 결국 경주를 망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가 잠을 1시간만 줄여도 우리 뇌 기능은 소주 한 병을 마신 것과 같은 상태로 떨어집니다. 만약 매일 4시간 반만 자는 임원이 있다면 그는 사실상 매일 소주 2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업무 성과가 떨어지니 더 오래 일해야 하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잠을 못 자니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전두엽 기능은 더욱 마비됩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단기적인 쾌락, 즉 술이나 담배,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고 몸과 정신은 빠르게 망가져갑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15시간을 일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자신을 갈아 넣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셨죠. 하지만 지금은 지식산업 사회입니다. 만취 상태의 뇌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돌봄을 통해 뇌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했을 때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높은 생산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갓생과 저속노화가 함께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욜로는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는 도파민의 2가지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술, 설탕, 쇼핑, 소셜미디어 쇼츠처럼 즉각적이고 강렬한 쾌감을 주는 설탕 같은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처음에는 큰 즐거움을 주지만 반복될수록 즐거움의 크기는 줄어들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중독과 스트레스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죠. 반면 2번째 도파민은 운동, 글쓰기, 악기 연주, 명상, 깊이 있는 대화처럼 약간의 노력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얻을 수 있는 잡곡밥 같은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혈당처럼 서서히 오르며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줍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부작용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돌봄을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잡곡밥 도파민을 누리게 됩니다. 과정을 즐길 줄 알게 되고 결과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없이 높은 성취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욜로와 저속노화가 만나는 지점, 즉 건강한 방식으로 삶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때 고통스러워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산업화 시대의 구호처럼 정해진 속도와 거리에 자신의 몸을 억지로 맞추려 하죠.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의 소리를 무시하고 부상과 탈진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진정한 달리기는 경쟁이 아닌 명상에 가깝습니다. 떠오르는 해의 색깔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내 몸의 관절과 호흡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 이른바 존투 운동은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고 지방을 태우는 능력을 길러주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체력을 꾸준히 향상시킵니다. 생명은 너무 편안해도 너무 과격해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호르메틱 곡선이라 불리는 이 원리는 우리 삶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적당한 근육 운동은 근성장을 이루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을 녹입니다. 이 원리의 핵심은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최적의 지점, 바로 골딜락스 존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양극단을 오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을 갈아 넣어 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가속노화를 미덕으로 여겼고, 은퇴 후에는 모든 성장을 멈추고 TV만 보며 무력하게 늙어가는 가속노쇠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속노화 마인드셋은 이 양극단을 거부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골딜락스 존을 유지하며 굵고 긴 삶을 살아가자는 제안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아야 한다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가 될까요? 많은 연구들은 자기 돌봄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는 슈퍼에이저들에게 주목합니다. 이들은 70, 80대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을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식과 경험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정지능은 오히려 계속해서 발달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은퇴하지 않는 현역 마인드셋을 가지고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즐기며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죠. 미래의 100세 시대는 하나의 직업, 즉 본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양한 부캐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꾸준히 발전시키다 보면 어느새 부캐가 본캐가 되기도 하고 그 과정 자체가 노쇠와 치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이 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노화 궤적은 90%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유전자와 운의 영향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적립식 펀드처럼 건강과 성장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굵고 긴 삶을 만들어간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금 흐름은 풍부해지고 나갈 돈은 줄어들고 무엇보다 아프지 않으니 간병비 걱정도 없습니다. 인간의 건강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건강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하고 뿌리가 튼튼하려면 흙이 좋아야 합니다. 여기서 흙은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뿌리는 그 관점에서 비롯된 삶의 운용 원칙이며 줄기는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삶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해야 한다는 잘못된 관점의 흙 위에서 무조건 오래 일하고 잠을 줄여야 한다는 이태로운 원칙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흙을 갈아엎어야 할 때입니다. 자기 돌봄이 곧 최고의 성과를 내는 방법이며 건강한 즐거움이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든다는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쓰고, 읽고,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우리가 그동안 귀찮아했던 이 활동들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자 삶을 가장 빛나게 할 최고의 투자. 저속노화 마인드셋, 100세 시대의 새로운 생존 전략. 인생을 즐기면서 성공도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는 없을까? 일과 삶, 즐거움과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성공, 즐거움, 건강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 앞에서 늘 하나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배워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속노화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더 오래 사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빛나는 나 자신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영감을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 국민 간식이었던 떡볶이의 판매량이 줄고 즉석밥 시장에서는 흰쌀밥 대신 통곡물밥의 매출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음료수 냉장고의 절반은 제로 슈거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죠. 혈당 스파이크를 걱정하고
붉은 고기 대신 닭고기나 콩, 두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현상. 바로 저속노화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저속노화는 단순히 렌틸콩을 삶아 먹거나 특정 음식을 멀리하는 유행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우리 삶의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몸과 마음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열쇠가 바로 우리 뇌에 있다고 말합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 건강검진표 마지막 장에늘 인쇄되어 있던 이 뻔한 조언들은 사실 우리 뇌를 최적화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생활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의 CEO라 불리는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전두엽 기능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편도체의 흥분은 가라앉고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지죠. 특히 안화 전두엽이라는 부분은 우리 몸의 쾌감 게이지 역할을 하는데 이 센서가 예민해지면 작은 즐거움에도 큰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극적인 단맛, 짠맛에만 반응했다면 이제는 식재료 본연의 담백한 맛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건강한 생활 자체가 즐거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갓생, 욜로, 그리고 저속노화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갓생은 성공을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며 치열하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 회사 임원처럼 살아남기 위해 하루 4시간 반만 자며 버티는 삶이죠. 반면 욜로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삶입니다. 굵고 짧게 살겠다며 건강을 돌보지 않는 삶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속노화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재미없게 건강만 챙기는 삶이라고 오해받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함께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비밀은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뇌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수학자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4시간 정도만 집중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들 역시 하루 4시간 내외의 초집중 연습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산책, 근력 운동, 충분한 잠처럼 자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경주에 나가는 레이서가 경주 시간보다 차를 정비하고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망가진 차로 계속 달리기만 하면 결국 경주를 망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가 잠을 1시간만 줄여도 우리 뇌 기능은 소주 한 병을 마신 것과 같은 상태로 떨어집니다. 만약 매일 4시간 반만 자는 임원이 있다면 그는 사실상 매일 소주 2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업무 성과가 떨어지니 더 오래 일해야 하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잠을 못 자니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전두엽 기능은 더욱 마비됩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단기적인 쾌락, 즉 술이나 담배,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고 몸과 정신은 빠르게 망가져갑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15시간을 일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자신을 갈아 넣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셨죠. 하지만 지금은 지식산업 사회입니다. 만취 상태의 뇌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돌봄을 통해 뇌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했을 때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높은 생산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갓생과 저속노화가 함께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욜로는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는
도파민의 두 가지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술, 설탕, 쇼핑, 소셜미디어 쇼츠처럼 즉각적이고 강렬한 쾌감을 주는 설탕 같은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처음에는 큰 즐거움을 주지만 반복될수록 즐거움의 크기는 줄어들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중독과 스트레스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죠. 반면 두 번째 도파민은 운동, 글쓰기, 악기 연주, 명상, 깊이 있는 대화처럼 약간의 노력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얻을 수 있는 잡곡밥 같은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혈당처럼 서서히 오르며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줍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부작용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돌봄을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잡곡밥 도파민을 누리게 됩니다. 과정을 즐길 줄 알게 되고 결과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없이 높은 성취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욜로와 저속노화가 만나는 지점, 즉 건강한 방식으로 삶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때 고통스러워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산업화 시대의 구호처럼 정해진 속도와 거리에 자신의 몸을 억지로 맞추려 하죠.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의 소리를 무시하고 부상과 탈진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진정한 달리기는 경쟁이 아닌 명상에 가깝습니다. 떠오르는 해의 색깔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내 몸의 관절과 호흡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 이른바 존투 운동은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고 지방을 태우는 능력을 길러주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체력을 꾸준히 향상시킵니다. 생명은 너무 편안해도 너무 과격해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호르메틱 곡선이라 불리는 이 원리는 우리 삶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적당한 근육 운동은 근성장을 이루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을 녹입니다. 이 원리의 핵심은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최적의 지점, 바로 골딜락스 존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양극단을 오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을 갈아 넣어 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가속노화를 미덕으로 여겼고, 은퇴 후에는 모든 성장을 멈추고 TV만 보며 무력하게 늙어가는 가속 노쇠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속노화 마인드셋은 이 양극단을 거부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골딜락스 존을 유지하며 굵고 긴 삶을 살아가자는 제안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아야 한다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가 될까요? 많은 연구들은 자기 돌봄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는 슈퍼에이저들에게 주목합니다. 이들은 70, 80대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을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식과 경험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정지능은 오히려 계속해서 발달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은퇴하지 않는 현역 마인드셋을 가지고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즐기며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죠. 미래의 100세 시대는 하나의 직업, 즉 본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양한 부캐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꾸준히 발전시키다 보면 어느새 부캐가 본캐가 되기도 하고 그 과정 자체가 노쇠와 치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이 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노화 궤적은 90%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유전자와 운의 영향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적립식 펀드처럼 건강과 성장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굵고 긴 삶을 만들어간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금 흐름은 풍부해지고 나갈 돈은 줄어들고
무엇보다 아프지 않으니 간병비 걱정도 없습니다. 인간의 건강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건강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하고 뿌리가 튼튼하려면 흙이 좋아야 합니다. 여기서 흙은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뿌리는 그 관점에서 비롯된 삶의 운용 원칙이며 줄기는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삶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해야 한다는 잘못된 관점의 흙 위에서 무조건 오래 일하고 잠을 줄여야 한다는 이태로운 원칙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흙을 갈아엎어야 할 때입니다. 자기 돌봄이 곧 최고의 성과를 내는 방법이며 건강한 즐거움이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든다는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쓰고, 읽고,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우리가 그동안 귀찮아했던 이 활동들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자 삶을 가장 빛나게 할 최고의 투자. 저속노화 마인드셋, 100세 시대의 새로운 생존 전략. 인생을 즐기면서 성공도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는 없을까? 일과 삶, 즐거움과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성공, 즐거움, 건강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 앞에서 늘 하나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배워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속노화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더 오래 사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빛나는 나 자신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영감을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 국민 간식이었던 떡볶이의 판매량이 줄고 즉석밥 시장에서는 흰쌀밥 대신 통곡물밥의 매출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음료수 냉장고의 절반은 제로 슈거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죠. 혈당 스파이크를 걱정하고 붉은 고기 대신 닭고기나 콩, 두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현상. 바로 저속노화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저속노화는 단순히 렌틸콩을 삶아 먹거나 특정 음식을 멀리하는 유행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우리 삶의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몸과 마음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열쇠가 바로 우리 뇌에 있다고 말합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 건강검진표 마지막 장에 인쇄되어 있던 이 뻔한 조언들은 사실 우리 뇌를 최적화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생활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의 CEO라 불리는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전두엽 기능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편도체의 흥분은 가라앉고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지죠. 특히 안화 전두엽이라는 부분은 우리 몸의 쾌감 게이지 역할을 하는데 이 센서가 예민해지면 작은 즐거움에도 큰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극적인 단맛, 짠맛에만 반응했다면 이제는 식재료 본연의 담백한 맛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건강한 생활 자체가 즐거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갓생, 욜로, 그리고 저속노화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갓생은 성공을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며 치열하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 회사 임원처럼 살아남기 위해 하루 4시간 반만 자며 버티는 삶이죠. 반면 욜로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삶입니다. 굵고 짧게 살겠다며 건강을 돌보지 않는 삶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속노화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재미없게 건강만 챙기는 삶이라고 오해받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함께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비밀은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뇌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수학자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4시간 정도만 집중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들 역시 하루 4시간 내외의 초집중 연습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산책, 근력 운동, 충분한 잠처럼 자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경주에 나가는 레이서가 경주 시간보다 차를 정비하고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망가진 차로 계속 달리기만 하면 결국 경주를 망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가 잠을 1시간만 줄여도 우리 뇌 기능은 소주 한 병을 마신 것과 같은 상태로 떨어집니다. 만약 매일 4시간 반만 자는 임원이 있다면 그는 사실상 매일 소주 2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업무 성과가 떨어지니 더 오래 일해야 하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잠을 못 자니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전두엽 기능은 더욱 마비됩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단기적인 쾌락, 즉 술이나 담배,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고 몸과 정신은 빠르게 망가져갑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15시간을 일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자신을 갈아 넣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셨죠. 하지만 지금은 지식산업 사회입니다. 만취 상태의 뇌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돌봄을 통해 뇌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했을 때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높은 생산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갓생과 저속노화가 함께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욜로는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는 도파민의 2가지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술, 설탕, 쇼핑, 소셜미디어 쇼츠처럼 즉각적이고 강렬한 쾌감을 주는 설탕 같은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처음에는 큰 즐거움을 주지만 반복될수록 즐거움의 크기는 줄어들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중독과 스트레스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죠. 반면 2번째 도파민은 운동, 글쓰기, 악기 연주, 명상, 깊이 있는 대화처럼 약간의 노력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얻을 수 있는 잡곡밥 같은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혈당처럼 서서히 오르며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줍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부작용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돌봄을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잡곡밥 도파민을 누리게 됩니다. 과정을 즐길 줄 알게 되고 결과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없이 높은 성취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욜로와 저속노화가 만나는 지점, 즉 건강한 방식으로 삶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때 고통스러워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산업화 시대의 구호처럼 정해진 속도와 거리에 자신의 몸을 억지로 맞추려 하죠.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의 소리를 무시하고 부상과 탈진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진정한 달리기는 경쟁이 아닌 명상에 가깝습니다. 떠오르는 해의 색깔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내 몸의 관절과 호흡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 이른바 존투 운동은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고
지방을 태우는 능력을 길러주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체력을 꾸준히 향상시킵니다. 생명은 너무 편안해도 너무 과격해도